아, 뭐 이렇게들 많이 왔어? 그러니까 말이야. 나 꼭 과거급제 해야 하는데. 아이, 참. 아, 저기 봐, 저기. 아유, 이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이 무조건 달려드는구만. 야, 이런 수준이라면 난 누워서 봐도 합격하겠어. 잘난 척은. 자, 그럼 이번 시험 결과를 발표하겠소. 장어는 2! 축하해. 뭐야? 아이, 설마 아이, 이 초간 애송이가 장원을 했다고? 축하해. 축하하네. 대단하다. 축하해. 1등이래 1등. 아니, 저런 어린 나이에 장원을 했으면 도대체 커서는 어떤 인물이 되려고? 앞을 내다본 학자 율곡이. 우리에게 5,000원권 지폐의 주인공으로 익숙한 율곡이. 그에게는 학문의 본보기이자 인생의 스승이 있었으니 바로 어머니 신사임당이었다. 하루는 어린 이이가 서당에서 1등을 했었는데 어머니, 이거 보세요. 제가 서당에서 1등을 했어요, 1등. 넌 학문을 배우는 이유가 남들을 이기는 데 있느냐? 네? 그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는 이유는 지식을 넓혀서 먼 훗날 백성을 위해 올바른 길을 가고자 함이지 경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니라. 알겠느냐? 네, 어머니. 이런 어머니의 가르침 덕분에 이이는 학문에 더욱 힘쓸 수 있었고 13살의 어린 나이에 장원급제한 것은 물론 장원이요. 9번이나 장원급제를 하며 그 재능을 인정받아 나라 일을 하게 된다. 그런데 선조가 즉위한 후 신하들은 두 편으로 갈라져 싸우고 있었다. 그건 우리가 맞습니다. 맞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맞습니다. 우리가 맞다고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요? 제 말을 들으시옵소서 전하. 조용하래도. 언제까지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 싸우고만 있을 겁니까? 우리가 이러고 있는 동안 백성들의 생활은 나날이 힘들어갈 거라는 걸 왜 몰라요? 잘난 척은 정말. 율곡 이이는 신하들의 화합을 위해 노력했지만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힘든 일이었다. 지금 화합하지 못하면 훗날 더 큰 싸움으로 번질 게 분명해. 그렇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백성들의 몫일 텐데 큰일이군. 율곡 이이는 직접 백성들을 돌아보며 생활을 살피기도 했는데 역시 바닷가에 오니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구나. 기훈아, 아빠다. 우와! 오늘 물고기 완전 많이 잡으셨네요. 그럼 이제 우리 부자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아유, 그럼 부자 되고 말고. 아이고. 자, 왔어요. 세금 낼 날이 왔어요. 자, 어디 보자. 자네는 닷새 후에 호랑이 가죽을 바치면 되겠네. 응? 알겠지? 나으리, 주변에 산이라고는 전혀 없는데 호랑이 가죽이라니요. 호랑이 가죽 대신에 이 물고기를 세금으로 내면 안 될까요? 난 그런 건 잘 몰라. 나 몰라. 잠깐만, 보자. 여기 나와 있네. 물고기, 땡! 호랑이 가죽, 딩동댕. 호랑이 가죽을 닷새 후에 바치면 되겠네. 아니, 이 바닷가 마을에서 호랑이 가죽을 어떻게 구한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고. 이상 끝. 닷새 후에 보겠네. 나으리. 허허, 백성들의 생활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법이구만. 분명 이를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길 테고 그렇다면 백성들은 더욱 힘들어질 텐데. 그랬다. 실제로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대신 세금을 내주고 백성들에게 큰 대가를 요구하는 무리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백성들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져만 갔다. 이에 율곡 이이는 전하, 백성들에게 다양한 물품으로 세금을 걷는 대신 가진 땅만큼
모두 쌀로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 옳은 줄 아옵니다. 그리하면 중간에 새어나가는 세금도 없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동시에 나라의 살림도 좋아질 것입니다. 전하! 쓸데없이 기존의 방법을 바꿀 필요는 없는 줄로 아옵니다. 그렇습니다, 전하. 필요 없습니다. 아니 되옵니다, 전하. 율곡 이이의 주장은 기존의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당시 사대부들의 큰 반발을 받게 된다. 이에 선조는 그렇소. 지금까지의 방법을 바꾸면 혼란만 있을 듯하오. 전하, 백성들을 위한 일이옵니다. 백성들이 율곡 이이의 강력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선조는 그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이는 계속해서 나라를 살피며 조선의 앞날을 대비하려 했다. 나라의 군사들이 이렇게 나태해서야 원. 안 되겠어. 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전하, 어서 나라의 군사를 정비해야 합니다. 군사의 수를 늘리고 활쏘기와 말타기 등 군사 훈련을 더욱 철저히 해서 다른 나라의 침략에 대비해야 하옵니다. 나라에 그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 100여 년 동안 큰 전쟁이라고는 없었는데 도대체 웬 걱정이십니까? 전하, 군사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1584년 율곡 이이는 4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만다. 그리고 8년 후 1592년 일본이 침입하는데 이 전쟁이 바로 임진왜란이다. 전하! 지금 왜군이 한양 코앞까지 와 있다고 하옵니다. 그게 말이나 돼요. 왜군이 침입한 지 20일이요, 20일. 그러니까 군사들도 훈련이 잘 안 되어 있고 무기들도 변변치 않아서 어허. 다른 나라의 침략에 대비해야 하옵니다. 그때 그 이이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진 않았을 텐데. 전하, 일단 피하셔야 하옵니다. 결국 선조는 한양을 떠나 평양성을 거쳐 의주까지 피난을 가야만 했고 그 후에도 한참을 전쟁을 치르면서 조선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 앞을 내다볼 줄 알았던 율곡 이이. 백성들의 세금을 모두 쌀로 내게 하자는 그의 주장은 훗날 대동법으로 결실을 맺게 되고 국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약용과 같은 실학자들에게 이어져 정조시대에 화성을 쌓고 군사 개편을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율곡 이이는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금을 모두 쌀로 내야 한다고 했어요. 또 다른 나라의 침략에 대비해서 군사들을 정비해야 한다고도 했죠. 하지만 선주임금과 편을 갈라 싸우기 바빴던 신하들은 율곡 이이의 주장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 이 주장은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게 돼요. 먼 미래까지 내다본 진정한 학자 율곡 이이. 저도 율곡 이이를 본받아 세상을 더 크게 보도록 노력해야겠어요.